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찾아 소개해드리는 건행백과 채널입니다. 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붓지는 않으신가요?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거나 발이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셨다면 잠깐만 멈춰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가 바로 다리와 발에서 시작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780만 명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그중 80% 이상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이십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만 명 중 무려 1,006명이 뇌졸중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관리하면 뇌졸중 위험을 20%에서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리 건강이 왜 건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뇌경색의 80%가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종종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표현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다리 건강과 뇌졸중은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뇌경색, 즉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은 전체 뇌졸중의 87%를 차지합니다. 이 뇌경색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예요. 혈관에 기름때가 쌓이는 동맥경화,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뇌로 가는 심장성, 색전증, 그리고 작은 혈관이 막히는 소혈관 질환이죠. 그렇다면 다리는 어디에 연결될까요? 첫 번째 경로는 깊은 정맥 혈전증, 즉 DVT입니다. 다리의 깊은 정맥에 피떡이 생기는 병인데요. 보통은 폐로 가서 폐색전증을 일으키지만 심장에 구멍이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성인 4명 중 1명은 심장 좌우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를 나논공 개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 다리의 혈전이 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뇌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인 불명의 뇌졸중 환자 중 7%에서 27%가 이런 경로로 발생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말초동맥 질환, PAD입니다. 다리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이 병은 온몸의 혈관 건강이 나쁘다는 신호예요. 다리 혈관이 나쁘면 뇌혈관도 비슷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PAD가 있는 분들은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이 2배에서 4배나 높아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PAD 발생률이 20%에서 50%로 2배 이상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80%가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지만 다리 건강 문제는 분명히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다리는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을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그 창문을 통해 우리는 뇌의 위험 신호를 미리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뇌졸중 통계를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만 명당 1,006명이 뇌졸중을 겪으십니다. 20대나 30대에 비하면 무려 33배나 높은 수치예요. 사망률은 더 충격적입니다. 10만 명당 227.8명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데 이는 젊은 층보다 81배나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뇌졸중 사망의 81%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위험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은퇴하시고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움직임이 줄어들죠. 그러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피가 정체되면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쉬워져요.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당뇨는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신경을 손상시키며 다리 혈관 질환 위험을 2배로 높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중 절반이 신경병증을 겪으시는데요. 발의 감각이 없어지면 상처가 나도 모르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 상처가 악화되어 감염되고 심하면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감각 둔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통증이나 온도를 느끼는 감각이 약해집니다. 발이 차갑거나 저린데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기 쉬워요. 이런 신호들을 놓치면 병이 깊어진 후에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조기 검진만 제대로 받아도 당뇨병 환자의 다리 절단을 85%나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건강검진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바쁘고 귀찮아도 1년에 한 번,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6개월에 한 번은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 한 번의 방문이 여러분의 다리를, 나아가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다리와 발은 뇌졸중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경보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첫 번째, 걸을 때 다리에 통증이나 쥐가 나는 증상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해요.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아프고 쥐가 나서 쉬어야 한다면 이는 다리 혈관이 좁아진 신호입니다. 말초동맥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발목 혈압을 재서 팔혈압과 비교했을 때 0.9 미만이면 뇌졸중 위험이 2배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 한쪽 다리만 붓는 증상입니다. 양쪽이 다 부으면 심장이나 신장 문제일 수 있지만 한쪽만 붓는다면 깊은 정맥 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만지면 따뜻하고 빨갛다면 더욱 위험해요. 원인 불명 뇌졸중 환자의 7%에서 27%가 이런 다리 혈전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발과 다리의 저림이나 감각 이상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증상인데요. 당뇨 환자의 50%가 이런 신경 손상을 겪으십니다. 감각이 없어지면 상처를 모르고 지나치게 되고 그 상처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당뇨로 인한 장애의 30%가 신경병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발과 다리가 차갑게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는 신호예요. 말초동맥 질환이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는 뇌혈관도 비슷한 상태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섯 번째,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궤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발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2주가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주의하세요. 혈액순환이 나빠서 회복이 더딘 거예요. 당뇨나 PAD 환자에게 흔한 증상이며 절단과 뇌졸중 위험을 동시에 높입니다. 여섯 번째, 피부색이 변하는 증상입니다. 발이나 다리가 빨갛게 보라색으로 또는 반들반들 윤이 나게 변한다면 혈전이나 순환장애를 의심해야 해요. 정맥 혈전이나 동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리 털이 빠지거나 발톱이 천천히 자라는 증상입니다. 이는 만성적인 혈액 공급 부족을 의미해요. 말초동맥 질환의 흔한 징후이며 뇌혈관에도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31%에서 51%가 말초동맥 질환을 동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 당장 메모해 두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다리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거울 검사법입니다. 매일 저녁 발을 씻으실 때 작은 거울을 하나 준비하세요. 발바닥을 포함해서 발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는 거예요. 새로운 상처는 없는지, 물집은 없는지, 색깔 변화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와 발 뒤꿈치를 주의 깊게 보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가 나도 모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온도 체크법입니다. 손으로 양쪽 발을 만져보세요. 한쪽이 유독 차갑거나 뜨겁다면
이상 신호입니다. 차가우면 혈액순환 문제, 뜨겁고 붓는다면 염증이나 혈전을 의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부종 확인법입니다. 종아리나 발목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 정도 꾹 눌러보세요. 떼었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10초 이상 남아있다면 부종이 있는 겁니다. 특히 한쪽만 붓는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네 번째, 감각 테스트입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부탁해서 눈을 감고 발바닥 여기저기를 살짝 만져달라고 하세요. 어디를 만지는지 정확히 느껴지나요? 감각이 둔하거나 아예 못 느낀다면 신경병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톱과 피부 관찰입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색이 변했나요? 다리털이 예전보다 많이 빠졌나요?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나요? 이 모든 게 혈액순환 불량의 신호입니다. 이런 자가 진단은 매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처음엔 귀찮으시겠지만 습관이 되면 양치질하듯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면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전문의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85%의 절단을 예방한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5분이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지킵니다. 이제 실천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식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입맛도 없고 귀찮아서 대충 먹게 돼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그 대충이 문제입니다. 식사는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20%에서 30%나 낮아졌어요. 특히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매일 드신 그룹은 심뇌혈관 질환이 288건이나 줄었습니다. 또 다른 식단인 대시 식단은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이 식단을 꾸준히 따른 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20%에서 40%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먹어야 할까요? 아침에는 토마토 달걀 요리를 추천드립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함께 먹으면 혈관을 보호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점심에는 아보카도와 나토를 활용해 보세요.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나토는 혈전을 녹이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현미밥에 비벼 드시면 식이섬유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참치, 김치, 오트밀죽은 어떨까요? 참치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김치의 유산균은 장 건강을 돕습니다. 오트밀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주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소금을 줄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g 이상의 소금을 먹는다고 해요.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소금을 절반만 줄여도 혈압이 내려가고 뇌졸중 위험이 확 떨어집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간장이나 된장도 조금씩만 사용하세요. 대신 레몬즙, 식초, 허브로 맛을 내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시겠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리고 물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컵으로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셔야 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가 묽어져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혈압 상승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식단부터 바꿔보시겠어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무릎도 아픈데 무슨 운동이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운동은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발끝을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쭉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마치 엑셀을 밟았다 떼었다 하는 것처럼요. 이 동작을 한 번에 20회, 하루 3번만 해도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발가락 운동입니다. 발가락을 쫙 펼쳤다가 오므리는 동작이에요. 가위, 바위, 볼을 발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발의 작은 근육들을 깨우고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누운 채로 10회만 해보세요. 세 번째,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TV 보시면서 또는 자기 전에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주무르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림프 순환과 혈액 순환을 동시에 도울 수 있어요. 네 번째, 제자리 걷기입니다. 의자를 잡고 서서 제자리에서 걷는 동작을 해보세요. 무릎을 살짝만 들어 올려도 괜찮습니다. 하루 5분씩 3번, 총 15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다섯 번째, 다리 올리기입니다. 저녁에 누우실 때 벽에 다리를 기대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걸 도와줍니다. 부종도 빠지고 다리도 가벼워져요. 최근 연구에서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도 좋다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 30초 빠르게 걷고 30초 천천히 걷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8주 정도 하면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무릎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꼭 상담하고 시작하세요. 운동은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1시간씩 하는 것보다 하루 3번 5분씩 나눠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생기면 바로 멈추고 쉬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발목 펌프 운동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시작하는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이제 실제 연구 결과와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균형 감각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한쪽 다리로 2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나요? 해보셨을 때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신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연구에 따르면 한쪽 다리로 균형을 못 잡는 분들은 뇌의 작은 혈관 손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뇌졸중 위험도 높아지고요. 이건 간단한 테스트지만 매우 정확한 지표예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20초를 못 버티신다면 병원에 가서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불안 다리 증후군입니다. 밤에 다리가 근질근질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계속 움직이게 되시나요? 이것도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불안 다리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20%에서 3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 장애로 인한 염증 반응 때문이라고 해요. 만약 이 증상이 있으시다면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발이 차갑다는 게 심장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말초동맥 질환 환자의 30%는 증상이 없는 조용한 상태로 지내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발의 혈액 순환이 나쁘다는 건 심장과 뇌의 혈액 순환도 나쁘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모 씨, 72세 여성분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발이 자주 저리고 차가웠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셨다가 발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았어요. 그제야 병원에 가셨는데 말초동맥 질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뇌혈관 검사도 함께 해보자고 해서 MRI를 찍었는데 뇌의 작은 혈관 여러 곳이 이미 막혀 있었대요. 다행히 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산책하시고 식단 조절하시고 발 관리 열심히 하고 계세요. 만약 그때 발 증상을 무시하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심각한 뇌졸중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김 씨처럼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대시 식단이나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따른 그룹을 30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뇌졸중 발생률이 20%에서 40%까지 감소했어요. 특히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이건 약으로도 얻기 힘든 놀라운 효과예요. 음식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1년 후, 2년 후엔 완전히 다른 건강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뇌졸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다리 건강이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80%가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과장이지만 다리의 신호를 통해 뇌졸중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7가지 위험 신호 기억하시죠? 걸을 때 통증, 한쪽 다리 부종, 저림과 감각 이상, 차가운 발, 잘 낫지 않는 상처, 피부색 변화, 털 빠짐과 느린 발톱 성장.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매일 5분씩 발을 관찰하고 온도와 부종을 체크하는 자가 진단도 시작하시고요. 식습관은 지중해식이나 대시 식단을 참고하세요. 토마토, 달걀, 아보카도, 나토, 참치, 오트밀, 그리고 충분한 물. 소금은 줄이고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늘리세요.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앉아서 하는 발목 펌프, 발가락 운동, 종아리 마사지, 제자리 걷기, 다리 올리기. 하루 3번, 한 번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면 6개월에 한 번은 꼭 병원 검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85%의 절단을 막고 50%의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지금 이 순간 발목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10년, 20년 후를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와닿는 한 가지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는 오늘부터를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주시면 그 다짐이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중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아침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